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이번 오프 시즌 들어 말만 무성하고 아무런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다가 마침내 드디어 끝끝내 팀의 잠재적인 4번 타자이자 지명 타자를 찾은 것 같습니다. 토론토는 지난 시즌 보스턴에서 뛰었던 저스틴 터너가 1년 보장 금액 1,300만 달러 플러스 150만 달러의 보너스 계약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터너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메이저리그 야구 팬들은 이미 많이들 아실 거라 따로 많은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매치에서 다저스로 팀을 옮겼던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년 동안 터너는 다저스에서 류현진 선수와 팀을 위해 큰 활약을 했던 선수였고, 그의 특징이라면 찬스에 강하다는 것과 플레이오프에서의 큰 활약을 빠뜨릴 수 없겠는데요. 86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타율 2할 7푼, 출루율 3할 7푼, 장타율 0.460을 기록한 터너는 2017년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MVP를 수상하기도 했고, 단축 기간이었지만 2020년 월드 시리즈 우승 멤버이기도 합니다. 터너는 지난 시즌 보스턴으로 이적 후 98번을 DH로 41번은 1루수, 10번은 2루수, 그리고 7번을 3루수로 경기에 출전을 했었는데, 토론토에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비슷하게 기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8살과 39살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 주로 DH로 기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보고 싶네요. 이번 토론토와의 영입과 관련해서 터너의 지난 시즌 보스턴에서의 성적을 보면 득점권에서 타율이 3할 3푼 8리로 토론토가 지난 시즌 메이저에서 12위에 위치했던 걸 생각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특히 지난 시즌 보스턴에서 투아웃 이후 주자가 득점권에 있을 때 60경기에서의 성적도 굉장히 좋았던 것은 터너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다, 토론토가 좌투수를 상대로 한 장타력이 메이저 전체 15위를 기록했었는데, 터너는 좌투수를 상대로 0.528의 장타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기록들을 참고한다면 이번 터너의 영입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지난 시즌 대부분을 팀의 중심 타선에 기용됐다가 많은 팬들로부터 실망을 안겨주었던 맷 체프먼과 타선에서의 기록만 비교를 해본다면 터너가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또 지명타자로 영입되었던 브랜든 벨트와의 기록 면에서도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무튼 중요한 경기에서 터너를 대타로 내보낼 것이냐 아니면 체프먼이나 벨트 중 누구를 대타로 내보낼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터너를 내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사실 터너가 좋은 타자인 것은 좌투수들을 상대로 기록이 좋기도 하지만 우투수들을 상대로도 기록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터너의 나이와 수비 쪽에서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DH의 영입에 있어서 아주 좋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차오 애킨스가 추가 영입을 할 것이란 전제하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영입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영입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다저스 시절 류현진 선수를 통해서 터너가 더가웃에서 보여주었던 리더십 같은 부분도 토론토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요. 다만 오늘 터너의 영입 소식이 있고 나서 토론토의 팬들은 호르헤 솔레어, JD 마티네즈의 영입이 아니라서 실망을 했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이 계약으로 토론토는 지난 시즌 내내 문제가 되었던 팀의 중심 타자는 찾은 것 같지만 아직 30개 이상의 홈런을 쳐줄 장타자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터너가 우투수들을 상대로도 기록이 좋다고는 해도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팀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는 좌타자의 영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번 터너의 영입으로 예상되는 라인업만 봐도 너무나 우타자 위주로 짜여질 것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구단 측에서 이에 대한 준비는 무조건 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팬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추가적으로 FA 시장에 남아있는 호르헤 솔레어, JD 마티네즈, 그리고 벨린저 중에서 영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클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이번 FA 시장에 나와 있는 좌타자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가는 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벨린저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꼭 영입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벨트의 경우도 지난 시즌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팀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개인적으로 터너가 솔레어나 마티네즈보다 더 좋은 타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타자든 좌타자든 팀에 필요한 선수를 먼저 영입하고 나서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까지 필요한 타자를 그때 영입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번 터너의 영입으로 사치세 기준을 넘어선 토론토로서 만약 추가 영입을 필요로 한다면 현재 라인업에 있는 선수들을 트레이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터너의 영입과 게레로 주니어의 연봉 조정액까지 합해지면 현재 사치세 관련 팀의 예상 페이롤이 1차 사치세 기준선을 이미 넘게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페이롤을 줄이지 않고는 추가 영입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잠깐 이야기했던 기쿠치의 연봉 1200만 달러를 처분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인데 투수가 필요한 팀의 기쿠치를 트레이드 시키고 그 팀의 유망주를 받아들이면서 추가 영입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 않고서 2차 기준선을 넘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토론토에 추가 영입은 있어야 되고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먼저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애킨스와 프론토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번 시즌 토론토의 성적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요. 제가 지난 시즌 터너를 영입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난 시즌 터너가 토론토에 있었으면 나왔던 성적입니다. 아 참 내 말을 안 들어.